여러분, 혹시 손이 저리거나 발끝이 이상하게 시리다든지 자고 일어났더니 손이 퉁퉁 붓고 감각이 둔해졌던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젓가락질조차 불편해지고 글씨를 쓰는데도 힘이 들고 걷다가도 발바닥이 아픈 느낌이 계속되면 그땐 불안감이 밀려오죠.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선생님, 그냥 손발 저린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손발 저림이라는 이 흔한 증상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드러나는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환자분들 중 손발 저림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겼다가 뒤늦게 심각한 질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발이 저리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원인을 구분하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손발 저림의 대표적인 3가지 원인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원인별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법을 정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인, 혈액순환장애. 두 번째 원인, 신경압박. 세 번째 원인,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손상. 이 3가지가 노년기 손발 저림의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각각의 증상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발생하는 기전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몸의 말단, 그러니까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이 잘 흘러가야 손발이 따뜻하고 감각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그 말단까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산소나 영양분도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리고 색깔이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 가만히 앉아 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 바로 이것이 말초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지방질이 쌓이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걷기 운동, 금연, 저염식, 혈압과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약물 치료나 스텐트 삽입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은 정말 핵심입니다. 걷기만 잘해도 막힌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이 자라고 전신 혈류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신경압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손이나 발이 저려오는 증상을 겪는 경우가 있지요. 이게 단순히 근육 뭉침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하면 어깨에서 팔을 거쳐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흐르듯 찌릿하고 어떤 때는 저리고 어떤 때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특히 한쪽 팔만 증상이 있거나 특정 손가락만 저릴 때는 더욱 신경 압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손목 터널증 후군입니다. 손목에서 정중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반복적인 손 사용이나 무리한 자세로 압박되면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쪽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고 손을 털어야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신경 압박은 MRI나 신경전도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하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신경은 압박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렵고 감각 저하뿐 아니라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위축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 저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 압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만 해도 전체 손발 저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이자 아주 중요한 원인,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히 자각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어려운데 치료가 늦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과 일상 속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피만 달다, 합병증이 무섭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당뇨의 가장 흔하고도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이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신경은 이런 미세 혈관들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 신경도 서서히 망가집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모래 위를 걷는 느낌, 양말이 뒤틀린 느낌, 시린 듯한 통증, 화끈거림 등 다양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게 매우 서서히, 은근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건 신경병증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고혈당으로 인한 신경 손상입니다. 특히 당뇨를 5년 이상 앓고 계시거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신경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보다는 발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 발일까요? 신경은 길면 길수록 혈류 공급에 취약해지는데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긴 부분이 바로 발끝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대부분 발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바닥에 무언가 닿는 감각이 둔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이 저리고 불쾌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셋째,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뜨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면, 넷째, 신발을 신었는데도 조임 없이 벗겨지거나 헛디딘다면, 이 네 가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감각이 무뎌지면서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물집이나 까진 부위가 생겼는데도 모르고 지내다가 그게 곪고 감염되고 결국은 절단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손발 저림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발의 감각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족부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손발 저림의 세 가지 대표 원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드릴게요. 첫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주로 말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고 특징은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고 색이 변하고 감각이 무뎌지죠. 두 번째, 신경 압박입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증 후군처럼 특정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전기 오듯 찌릿하고 주로 한쪽만 증상이 나타나며 특정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서서히 진행되고 감각이 둔해지며 시림, 통증, 무감각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보다는 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섞여 있을 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패턴 구분법입니다. 혈관 문제는 보통 움직일 때 더 심하고 신경 압박은 특정 자세나 동작에서 증상이 유발되고 당뇨 신경병증은 움직임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과 3가지 원인을 모두 고려한 손발 저림 완화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내용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기 전, 그리고 병원 치료와 병행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손발 저림을 단순히 견디거나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 속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일주일 루틴을 하루씩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이날은 내 증상이 어떤지 기록하고 체크하는 날입니다. 손발 저림이 어느 시간대에 심해지는지, 특정 자세나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또 통증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노트에 하루만 집중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 갈 때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고 무엇보다 내 몸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요일, 이날은 혈액순환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족욕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도 꼭 발라주세요. 또 이날에는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발끝 들기 운동을 반복해주세요. 서 있을 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도 혈류 흐름을 돕는 데 좋습니다. 수요일, 이날은 손목과 어깨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목, 어깨, 팔,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신경이 지나는 길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운동은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도 꾸준히 반복하면 손끝 감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요일, 이날은 식습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날입니다. 손발 저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3가지 수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 3가지를 낮추는 식단으로 하루를 구성해 보세요. 소금 섭취를 줄이시고 국물이나 젓갈,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쌀밥이나 단 과일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 견과류,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금요일, 이날은 감각 훈련을 해보는 날입니다. 감각이 둔한 부위에 칫솔이나 면봉,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서 가볍게 자극을 줘보세요. 발바닥이나 손가락 끝에 닿는 느낌이 예전과 다른지, 간질간질한지, 둔한지 이걸 확인하면서 자극을 반복해주면 신경의 반응성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토요일, 이날은 운동을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걷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신경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천천히, 그리고 계단 오르기나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일요일, 이날은 휴식과 정리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록한 저림의 정도나 패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날에 증상이 완화되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조절해 보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바닥에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혈류를 막고 신경을 압박합니다. 자주 자세를 바꿔주시고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손발을 찬 곳에 오래 두기. 에어컨 아래에 오래 있거나 찬물에 손발을 자주 담그는 습관은 말초 혈관 수축을 유발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기온이 낮은 날에는 장갑이나 양말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셋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기. 손목과 목, 어깨에 부담을 주고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30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털어주고 목을 돌리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넷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건 모든 질환의 악화 요인이지만 특히 말초신경과 혈관에 직접적으로 독이 됩니다. 절주, 금연이 기본입니다. 다섯째, 그냥 참고 넘기기. 아프지도 않고 통증도 없으니 괜찮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혈관의 손상은 처음엔 조용히 진행되다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발 저림이라는 증상은 혈액순환장애, 신경압박, 당뇨 합병증, 이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증상 같아 보여도 원인에 따라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조기에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단순히 신체의 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신다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의사 심영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